2020년 10월 25일 틱톡에 하나의 영상이 올라옵니다. PB 히얼이라는 계정으로 3D 캐릭터가 자신이 이곳에 며칠째 갇혀있다는 내용의 영상이었죠. I don't know what I'm doing here. Don't know why I'm here. This is what my room looks like if you're interested. Anyways, I've been here for a while and I'm not quite sure what I'm doing, so I don't know. Can you leave a comment or something? Maybe I can read it. 태그에 AIG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아 대체현실 게임을 시작하는 영상처럼 보였습니다. 미디어의 발전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이 크게 변화하는데 AIG는 영상이나 글에 암호나 단서를 넣어 시청자들이 여러 정보와 단서들을 이용해 주어진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게임입니다. 고등지능을 소유한 개인을 대중들 가운데서 영입한다는 목적으로 한국에도 단서를 숨겨놓아 화제가 되었던 시카다 3301 자신이 게임을 하는 영상을 올리며 게임 속 숨겨진 단서들을 시청자들에게 풀게끔 하여 시청자들을 플레이어로 만들어버린 패츠깝등이 AIG에 속하죠. PB히얼 또한 이런 AIG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PB히얼이 다른 AIG와 조금 달랐던 건 단서만 던져주고 시청자들이 푸는 방식이 아닌 이 영상 속의 3D 캐릭터가 정말로 틱톡, 트위터, 유튜브의 댓글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I got my first comment from XL for me Dino. It says hello and there's like a happy face. 이런 즉각적인 댓글과의 소통에 사람들은 궁금하던 것을 물어보죠. 이름은 무엇인가? 갇히기 전 기억은 있는가? 방 내부를 보여달라 등등 말입니다. 캐릭터는 갇히기 전 기억은 없다고 답했고 그 말에 사람들은 캐릭터 옷에 적혀있는 PB를 캐릭터의 이름으로 정하죠. 그렇게 PB가 된 캐릭터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방을 보여줍니다. 방 안에는 방을 찍고 있는 카메라가 보였고 벽을 이루는 패널에서는 비밀의 문 같은 건 찾지 못했으며 문에 있는 창문으로 창문 밖의 모습을 보여주죠. I've pushed a lot of the buttons already and I couldn't find anything. I did get a suggestion to investigate this like flap here for next time. I'll upload a video later of me doing 이때 that. 키패드를 누르며 번호마다 각기 다른 소리가 난다는 걸 시청자들이 알아내게 됩니다. 시청자 의견에 따라 의자를 창문을 던져보는 영상에서 키패드마다 다른 소리가 나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곡이 있다면 그게 암호일지도 모른다는 시청자의 말에 PB는 다음 영상으로 그 말을 수용해 키패드를 연주하죠. 그와 동시에 문 아래의 구멍에 폰을 넣어 외부를 보여줍니다. 오로지 시청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폰이 방 바깥을 찍고 다시 방으로 들어올 때 무언가가 보이게 됩니다. 창문틀 아래에 어떤 글씨가 적혀있는 것 같았죠. 그 모습을 본 트위터의 시청자들은 창턱 아래 사진을 정확히 찍어줄 것을 요구했고 PB는 시청자의 요구대로 사진을 찍어서 확대해 트위터에 올립니다. 창문틀 아래에 적혀있는 것은 음표처럼 보였죠. 그 모습을 본 시청자는 키패드를 차례대로 눌러 소리를 들려주라고 요청했고 음표와 맞는 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음표에 맞는 번호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 번호를 댓글을 통해 PB에게 알려주었고 번호를 입력하자 방의 문이 열리게 되죠. 그렇게 PB는 방을 나가게 됩니다. 복도는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였고 꺾이는 부분에 도달하자 PB는 무언가를 보며 놀라죠. 그곳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쓰러진 사람 옆에 어떤 쪽지가 보였는데 사람들은 그 쪽지를 가져오라고 요구했고 다음 영상에서 PB가 쪽지를 가져와 보여주며 사람은 죽어있다고 말하죠.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당신을 구금실에 가둬놓아야 했습니다. 다른 존재를 대비하기 위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가기 전에 제 사무실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공한 엑스트라넷 접속 권한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었고 헨리 카터의 ID 카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ID 카드에는 084522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죠. 다음 영상에서 PB는 보안실에서 카메라를 보았는데 이곳에는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곳에 있는 식물은 전부 가짜이며 창문들 또한 실제 창문이 아닌 조명이고 이 광장에 있는 커다란 문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런 지도를 찾았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말해달라고 합니다. 이 지도는 트위터에 더 자세하게 찍어 올리는데 첫 번째 사진에서 손으로 지도를 살짝 가려 다시 올리는 귀여움도 보여주죠. 그렇게 시청자들의 의견에 따라 PB는 사무실로 향하게 되고 이런 문서를 하나 찾습니다. 이 문서에서 IBT는 인프라 바이오테크라는 회사의 약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외부 조직에 승인된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사설 인트라넷인 엑스트라넷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편지는 이 엑스트라넷을 구축하며 사이트의 주소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닷컴이 아닌 닷내신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PB는 이 편지를 보여주고 사무실 안에 있는 헨리 카터의 방을 들어가 보기로 하죠. 헨리 카터의 ID 카드를 대고 그 방으로 들어가는데 PB와 같아 보이는 것이 어떤 캡슐에 들어있었습니다. 캡슐에는 휴대폰을 연결하는 폴더가 연결되어 있었죠. 시청자들은 영상에 나온 편지를 보고 인프라 바이오테크에 닷넷을 넣어 이 주소를 인터넷에 쳐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인터넷에 그 사이트가 뜨게 되죠. 다만 허용된 사람들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엑스트라넷이었기에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적었습니다. 그리고 TV의 다음 영상이 올라오죠. Hey everyone, so I've been looking at the tank and I can't really do anything with it. You guys are saying that it's my clone, so I kind of don't want to do anything with it now. I put my phone in this like holder here and it like linked to my phone and was like downloading stuff maybe. Well, I searched the office and I found this post-it note. I saw you guys were mentioning there was a website, so maybe this will help you. 영상을 찍기 전 피비는 핸드폰을 캡슐에 연결된 홀더에 올려놓아 보았고 무언가 다운로드 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포스트잇을 보여주는데 포스트잇에 적혀있는 메모에는 빈칸이 보였죠. 마치 그곳에 들어갈 말을 찾으라는 듯이 말입니다. 메모에 적힌 글은 뉴트럴 밀크 호텔의 In the Aeroplane Over the Sea라는 노래의 가사말이었고 가사를 통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을 수 있었죠. 그렇게 시청자들은 다시 인프라 바이오테크 사이트를 들어가게 됩니다. 사이트에서 아래쪽 점 3개를 눌러보니 직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적는 창이 떴고 그 창에 헨리 카터의 아이디 번호와 포스트잇의 마지막 문구를 패스워드로 넣자 로그인이 되게 됩니다. 이 포스트잇이 헨리 카터가 준비한 엑스트라넷 접속 권한인 것 같았죠. 헨리 카터의 아이디로 접속한 사이트에서 사람들은 여러가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BT에서는 기술과 생물학 간의 연결 및 탐구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선진적인 연구시설을 보유하여 다양한 분야의 최전방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를 탐구하여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를 통해 이 회사가 PB를 만들어낸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이트에는 PB의 인터뷰 내용이 있었죠. 인터뷰를 통해서 PB는 다른 사람과 원활히 상호작용을 하며 자신의 이름은 자신이 정한다는 점을 보아 인간의 통제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게 아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PB의 기억에서 이런 인터뷰 내용이 없는 것을 보아 인터뷰를 한 PB와 영상을 올리고 있는 PB는 다른 개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어진 인터뷰 자료에서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완벽한 존재 프로젝트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PB의 답변에서 5세대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은 말을 통해 인터뷰 속 사진의 PB는 5세대 전 버전 즉 4세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사이트에서 이런 문구를 발견하며 이 프로젝트는 완벽하지 않은 프로젝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보류 중인 것을 보아 4세대라고 추정되는 PB 또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트에서 사람들은 중요한 단서를 하나 더 얻게 되죠. 출입문, 비밀번호 변경 공지. 모든 시설은 기본 비밀번호인 1760을 변경해야 합니다. 기본 비밀번호를 유지하는 것은 보안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높입니다. 나는 글이었고 이 번호가 PB가 탈출할 수 있는 비밀번호일 수도 있기에 1760이라는 숫자와 사이트에서 찾은 정보를 댓글을 통해 PB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PB는 혼란스러워하죠. Hello, I'm heading to extranet servers like you guys were saying, but I've just been thinking about how all of you are saying PB stands for perfect being. I mean, I'm not perfect and it's weird to hear that. I don't think I'm perfect and I don't know. And it's weird to think that there's clones of me. And PB는 자신이 완벽한 존재라는 게 이상하고 완벽한 존재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엑스트라넷 서버 실로가 입력해보죠. 그러나 1760이라는 비밀번호는 맞지 않았습니다. the key card doesn't work on it either. I guess I'll go to extranet hardware. Maybe I can find something there. PB는 하드웨어실에서 2세대의 영상을 찾아내게 되죠. Can you tell me what this color is? That's purple. I'm sorry. That's not right. Dang it, gosh dang it, I can't get it right! 그리고 화면을 돌리며 몇 가지 포스트잇이 보이게 되는데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PB가 트위터에 올린 사진을 보자면 한 장은 그저 인사를 하고 있는 그림이었고 다른 한 장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1760이라는 숫자가 보였죠. 1760이라는 비밀번호가 5620으로 바뀐 걸 의미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PB가 카세트를 찾았고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음악에 아이처럼 신이나 춤을 추고 돌아다니며 얼굴에 필터도 적용해보는 영상이었고 그렇게 음악을 즐긴 PB는 다음 영상에서 시청자가 알려준 5620이라는 비밀번호를 서버실에 입력해봅니다. 그렇게 서버실의 문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스위치를 찾게 되는데 그 스위치를 누르자 광장에 있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PB는 새로운 장소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Well, I'll start a new video when I find something interesting. So, see you then. 이렇게 영상이 끝났는데 시청자들은
PB의 영상에서 이상한 부분을 찾아냅니다. 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고 복도 끝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처럼 보였죠. 처음 발견한 쪽지에 써있던 다른 존재가 바로 저걸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찾아낸 사람들은 PB에게 누군가 있는 것 같으니 조심하라고 댓글을 남기죠. 그런데 몇 시간 뒤 트위터에 H만 적힌 글이 게시되고 PB에게서 어떠한 답변도 달리지 않게 됩니다. 갑자기 등장한 어떤 존재와 H만 적힌 트윗으로 사람들은 PB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왠지 PB가 헬프라는 단어를 다 치지 못하고 급박한 상황에 H만 트윗을 남긴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 말이죠. 그렇게 영상은 4일간 올라오지 않았고 5일째가 되던 날 하나의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PB는 다른 사람을 본 걸 알려줘서 고맙다며 그 사람을 찾아봤는데 찾지 못했고 이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찾는 걸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들은 PB가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대화했던 PB와 말투가 다르게 느껴진 것이죠. 이런 의문이 생긴 시청자들은 원래의 PB와 영상에 나온 PB의 코의 모양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코가 약간 비뚤어져 있었던 것이죠. PB가 아니었습니다. 코가 다르다는 증거를 기반으로 당신은 PB가 아니라며 댓글을 달아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이 PB라는 대답뿐이었죠. 이제부터 코가 비뚤어진 PB를 PB2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이어진 영상에서도 PB2는 자신이 PB라며 PB를 잡아두고 있지 않다고 말하죠.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빨리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의자를 돌리는데 복도에 핏자국 같은 게 발견이 됩니다. 이곳은 헨리 카터가 죽어있는 엑스트라넷 부서가 아니었고 PB를 잡고 있지 않다는 말과 이 장면으로 시청자들은 원래의 PB는 죽었다고 생각하죠. 다양한 시청자들이 모인 만큼 반응 또한 다양했는데 PB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 PB2에게 정보를 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시청자가 PB2에게 헨리 카터의 방에 클론이 남아있다는 것과 캡슐에 이어져 있는 홀더에 폰을 꽂으면 무언가 다운이 된다는 정보를 말해주게 되죠. PB2는 영상을 올리며 이것에 대해 말해줘서 고맙고 폰을 홀더에 올려 핸드폰을 스캔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영상에서 PB2는 헨리 카터는 편집증이라고 말합니다. I'm not sure how he got his hands on these. These aren't even his department. 새로운 PB가 헨리 카터를 알고 있다는 점을 통해 헨리 카터 또한 PB2가 죽였다고 추정할 수 있었죠. 그리고 사이트에서 이 프로젝트를 보류한다고 한 점을 보아 4세대의 문제점은 공격성일 수도 있었습니다. Well, I guess I better get started. So this one's for calling my nose crooked. This one's for calling me rude. And this one's just for fun. 그렇게 클론이 들어있던 캡슐을 깨버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PB2는 몇 가지의 정보를 알려주는데 1세대 PB, 2세대 PB, 3세대 PB, 그리고 자신이 4세대 PB라고 말하죠. 이전 세대를 본 적이 없는 이유는 그들은 오래 지속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자신은 합의 가능하고 능력이 있으며 완벽한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때 친근함은 빼고 말하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틀 뒤 옷을 입지 않은 PB가 영상에 등장합니다. Hi, it's me, PB. I woke up on the floor and I think I came out of I think I'm that clone one that I saw. I have all the memories from messages and the videos, but nothing else. I need your help. On the next video for the other PB, I need you to tell him to go to the cell here in the extranet department. I can't talk for long. I have to be quiet. I don't want him to catch me again. After I upload this, I'm going to delete 이 영상에 등장한 PB는 자신이 클론 PB인 것 같다고 말하죠. 그리고 PB2를 유인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건 캡슐에 달린 홀더의 기능이었습니다. 휴대폰을 홀더에 연결했을 때 무언가 휴대폰으로 다운이 되는 것이 아닌 휴대폰의 정보가 역으로 클론에게 업로드되는 것이라는 점이죠. 시청자의 조언으로 클론의 존재를 알게 된 PB2 또한 휴대폰을 홀더에 연결했으니 클론이 PB가 잡혔던 과정을 기억하는 것이 말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만 시청자들은 성실하게 비밀을 지키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거의 대부분 클론의 영상을 비밀로 지켜주었고 PB2에게 감옥에 가라고 말해주었지만 클론이 살아있다고 말해준 시청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PB2는 혼합된 정보를 가지고 나름 수를 쓰는 건지 감옥에 가기 전에 이걸 좀 만지고 가려고 한다고 하죠. 경고문에는 발전기를 잘못 만지면 치명적인 고장이 발생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PB2는 발전기의 스위치를 만지고 감옥으로 가며 죽어있는 헨리에게 그날 주말에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뒤에 PB가 숨어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게 감옥에 도착한 PB2는 PB를 불러봅니다. 그때 PB가 뒤에서 나타나며 PB2를 내려치죠. Sorry about this.
Do you guys know what's happening? Why are there alarms? Is something gonna happen? 시청자의 말에 따라 피비는 발전기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피비는 원래 자신의 몸이 있었던 곳에 버섯이 자라난 것을 보게 되고 이젠 이곳을 나가고 싶어 하죠. 현재 나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먹통이었고 유독가스가 감지되어 락다운 상태라고 떠 있었습니다. 유독가스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기 재순환실로 가야 했죠. 공기 재순환실에 가서 스위치를 작동시켰지만 아래의 문구를 보자면 락다운은 관리 컴퓨터에서만 풀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피비는 그 문구를 보고 관리자 컴퓨터로 향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혹시 알고 있냐고 묻죠. I've already asked you this before, but you don't happen to know what the password is, 여기서 right? 피비는 모르고 우리만 아는 관리자의 비밀번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인프라 바이오테크에 로그인할 때 사용한 비밀번호였죠. 그렇게 피비는 시청자들의 도움으로 컴퓨터의 잠금을 풀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을 마주하죠. 두 가지의 옵션이 있었던 것입니다. 락다운을 해제하면 피비는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나 피비 프로젝트의 데이터가 남아 이 프로젝트가 계속 유지될 것이고, 데이터를 삭제하면 이 프로젝트가 사장됨과 동시에 피비는 밖으로 나갈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피비는 이 선택을 시청자들의 투표에 맡기기로 하죠. 그리고 중간에 피비2와 피비가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를 통해 4세대의 피비 또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완벽한 존재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피비가 생산되는 비윤리적인 프로젝트이며 피비2의 공격성으로 보아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지 모르는 프로젝트라는 건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피비를 살리는 선택을 해도 피비는 1년밖에 살 수 없었죠. 하지만 피비와 그간 소통을 하며 피비의 탈출을 바라고 단서를 풀어가며 다같이 합심하여 진행된 이야기에 시청자들은 피비를 죽게 놔두는 선택 또한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게임과 달리 세이브가 없었고 한번 선택하면 그것으로 끝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 같나요? 이 투표에는 2617명이 참여했고 그 결과는 데이터를 삭제하지 말고 락다운을 해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피비는 그곳을 탈출해 인프라 바이오테크 직원의 보살핌을 받으며 남은 1년의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되었죠. 데이터의 보관으로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간과한 점이 하나 있었죠. 피비가 비밀번호를 물어보며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I feel like I've already asked you this before, but you don't happen to know what the password is, right? 분명히 피비는 코가 비뚤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물어봤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죠. 그 전에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물어본 건 피비2였는데 말입니다. 즉 피비2가 휴대폰을 폴더에 연결하며 피비2의 기억 또한 클론에게 전송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남은 피비는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피비 히어의 ARG는 단서만 던져주는 여타의 ARG와는 다르게 정말 시청자의 의견이 중요했던 ARG였습니다. 피비2가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물어봤을 때 시청자가 그것을 추론하고 알려주어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풀어냈다면 지금의 진행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었을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투표의 결과 또한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듭니다. 만약 탈출 과정을 피비와 함께 겪지 않고 인간의 감정, 지능을 가진 생명체를 생산하는 비윤리적인 프로젝트가 있는데 1년밖에 살 수 없는 실험체 하나를 포기한다면 이 프로젝트를 없앨 수 있다 라는 단편적인 정보만 듣는다면 투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왔을까요? 물론 해보지 않으면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대부분 이성적으로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이 투표는 인간에게 있어서 과정과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부분이었죠. 후에 이 채널의 주인이 자신이 피비 히어를 만든 제작자라고 밝혔으며 ARG가 결말을 맞이한 후 인프라 바이오테크의 홈페이지는 폐쇄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외국에서 크게 유명해지지 않은 ARG였지만 개인적으론 상당히 와닿은 작품이었죠. 피비 히어는 현재도 유튜브, 틱톡, 트위터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